우리 같이 호질 한번 해보자. 호질. 예, 요 글자 정도는 뭐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고, 이게 범호자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질책하다라는 뜻이야. 이미 이인법이 사용됐지, 그렇지? 우의적이고, 우리가 이솝우화라고 하면은 뭐 서울지 시골지 이런 거 읽어봤지 다들, 그렇지? 그래서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우리 인간 세상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좀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우화라고 하지. 우의적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을 우화라고 해. 범이 순 우리말이고 호가 한자야.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너 이거 알고 있니? 호랑이. 이 호랑이가 한자야. 우리말 아니야. 범호자야, 범호자. 랑자가 이리가 랑자 쓰거든. 늑대. 그래서 이리 랑자야. 그래서 범과 이리를 합쳐서 호랑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그 범을 다 호랑이라고 하지. 원래는 이제 호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동물. 범과 이리를 합쳐가지고 포식자들을 그냥 호랑이라고 했었어.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좀 틀리게 쓰고 있지만 뭐 그게 고착화됐으니까 모두가 이제 그 줄무늬 있는 고양이과의 동물을 호랑이라고 하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그래서 이 박지원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잘 알아둬야지. 박지원 소설은 조선 후기에 그 효종 이렇게 거치면서 등장한 실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사실 청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힘을 잃고 청나라가 힘을 이제 쥐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숭명배금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를 숭상하고 금나라, 청나라를 배척했었던 그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청나라가 실제로 중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청나라를 되게 무시하고 막 오랑캐 민족들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병자호랑 겪고 이러면서 효종이 막 저기 인질로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효종이 이게 그냥 오랑캐가 아니구나. 굉장히 발달된 문명,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막 들어오는 그런 문물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강력한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만, 조선은 여전히 유학, 허례허식 이런 거에 막 아직도 그 사로잡혀 있었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지원도 우리 병자호란 이런 거에 복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명나라 우리 숭상하고 유교적 질서를 설립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런 사상이 없었던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저기 뭐 오랑캐건 뭐건 간에 걔네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북학파의 입장이야. 얘네들도 유교적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 그거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 뭐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기본 사상에 들어있지만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혁신이었어. 알겠지? 그렇게 좀 알아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이 이제 썼던 대표적인 소설 뭐 있니? 효빈아, 우리 되게 대표적인 거 허생전은 다 알고 있지?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우거든. 양반전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우지. 뭐 연하일기 이런 것도 이제 그 수필로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뭐 요런 소설들에서 뭐를 많이 나타냈었냐면 요거 다 요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알겠지? 호질도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범은 지덕을 겸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존재이다. 벌써 무슨 법 썼냐면 의법도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소개를 통해서 의인법을 쓸 거야. 애초에 라고 있고, 또 우리 그러니까 범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랑이를 통해 가지고 시대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고 있지. 이 범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기도 해. 그렇지? 실제로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은 범이라는 인물,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또 우의적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솝 우화처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이게 되게 가식적이고 조금 느리네. 그냥 쓰자. 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 범에게 잡아먹혀서 그 원한을 품은 귀신은 우리 창귀라고 하거든. 그 창귀가 위헌과 무당을 추천해. 그러나 범은 이들이 각기 먹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이유를 또 말하였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비판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북곽 선생에 대한 이야기야. 보통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 이 북곽 선생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나와. 적나라의 도읍의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야. 그러니까 이 북곽 선생이라는 거는 되게 유교적인 질서, 성리학적인 질서를 잘 따라가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잘 따라가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근데 왜 삼각형 쳤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중적이야. 그치? 그래서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그 유교적이고,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덕목을 누가 가지고 있어? 북각 선생이 가지고 있는 거야. 벼슬 딸짝하고 막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리학적인 이상향이었잖아. 욕심 갖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는 40살이고 선수교회라는 책이 1만 권이나 되고 유교의 9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해설하여 다시 1만 5천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천자는 그의 절의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적나라 제후는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모두가 외부적으로는 뭐해? 북각 선생을 존경하는 거예요.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황제지. 독리자 역시 마찬가지야. 굉장히 유교적인 덕목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적나라 제후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도읍주 사오리의 땅을 하사하고는 독리의 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고 해서 정려문을 세워 표창하였어. 다시 말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독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어. 정절을 잘 지키는 것, 한 지아비만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다가 내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남편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다시 이제 재혼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런데 이들 아들을 5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각기 다른 성을 지녔다. 정절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아버지가 5인 건데,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세모를 친 거야. 우리 부정적인 인물은 항상 세모 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실제의 모습을 보면 실제는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표리부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표리부동이라고 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문란한지 혹은 정절을 잘 지키지 않는지를 되게 대놓고 얘기한다기보다 야 정절을 잘 지켰는데 아들이 5명이 성이 다 다르다? 조금 재밌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지? 그치? 해학의 비판을 더하면 우리 풍자라고 했었어. 그냥 재밌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판적인 의식을 더하면 풍자야. 하루는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새별이 지나. 지금 시간이 언제야? 닭이 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벽이야. 이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야. 새벽이야.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래도 북각 선생의 목소리와 닮았을까? 우리 엄마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 사실 정절을 잘 지키는 과부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새벽에 들린다는 건 밤새 같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들 5이 이상한데? 근데 우리가 존경하던 그 북각 선생이랑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 독리자가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독리자, 그러니까 이들의 엄마지. 엄마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랜 밤 선생님께서는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니 북각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폈다. 이 시경은 유교의 경전이거든. 실제로 하는 행동, 과부의 방에 들어가서 유교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 그치? 과부의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정작 말로 읊고 있는 것은 시경이야. 그러니까 행동과 사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 사상이 서로 상반되어 있어. 그치?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 북각 선생, 이 사람 위선적인 인물이구나. 이제는 알 수 있어. 왜? 전혀 유교적인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 밤에 막 과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둘이 노닥거리고 막 서로 플러팅하고 이러고 있어. 원앙새, 이거 되게 상징적이지? 상징적. 요거 신혼부부 한테 주는 이불, 선물 이런 것들이야. 부부간의 정을 나타내.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가마솥들 요 아들들 5 아들들 누굴 모형 삼아 만들어졌니? 아빠가 누구니? 그러고 나서 이는 흥이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말만 하는 거야. 밑에 보면은 흥도 역시나 유교적인 거라고 되어 있거든. 괜찮니? 정반대되는 말만 하는 거야.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얘기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 역시 무슨 종교야? 유교적이지. 법이라고 했는데 북각 선생은 현자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 현자라는 건 외부적으로 봤을 때야. 그치? 표면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인 거지.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야, 그렇게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유교적인 사람이 우리 엄마 방에 이 새벽에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겠지. 정나라 도읍의 성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이거 아들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바꿔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그 북각 선생이라는 사람은 저럴 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여우가 둔갑한 거가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둔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야? 북각 선생은 알려진 명성, 표면이나 명성은 유교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야, 여우 잡아먹으면 막 되게 좋대. 여우를 데리고 있으면 막 돈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 저 여우 잡자. 제 여우가 확실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쳐들어가. 이에 다섯 아들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각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뭐를 중요시하는 거야? 체면을 중시하고 있어. 이 체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북각 선생이 아닌 척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게 해야 되잖아. 아닌 척 한다고. 두려워하였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그리고 막 다리를 목에 걸고 귀신처럼 웃고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 구덩이는 이제 똥구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북각 선생 되게 대단해 보이는 인물도 이런 위기상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희화화. 웃기게, 우습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양반들의 양면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지. 이 북각 선생은 지금 조선의 양반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이나 마찬가지야. 그 위선적이고 막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가 구린내가 심하구나.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그러니까 북각 선생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비, 그러니까 실제로 똥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느리네.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실제 냄새가 심하다라기보다는 우리 부정부패 심한 사람들을 또 냄새 난다 막 이러잖아, 그치?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린내 구덩이에 빠져서 나왔으니까 실제 이 구덩이에서 묻어 올라오는 이 냄새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부패한 선비들의 도덕성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 자, 범한테 얼굴 의인법이고 말도 하고 있고 당연히 의인법이지. 북각선이 이제 쫄았어. 호랑이가 앞에 있으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첨하고 있는 거지. 당당하지 못해. 남자답지 못하고 기계가 없어. 치졸하고 비겁해.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가 하겠사옵니다만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 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옵니다. 라고 해서 이 대인 큰 사람은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걸 본받는데 이건 누구의 특징이야? 호랑이의 특성이지.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떻다는 거야? 효성도 깊고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랑이의 모습을 배운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아첨하고 있지.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 나왔던 그 중의적인 의미야.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는 유는 유라더니 사실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어. 생략됐는데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교과서에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는 유는 유라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수특에서는 너희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차피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유는 유라더 이게 한자 소설이라서 그래. 소설이라서 유는 유라더니 이 유 요게 선비 유자고, 아첨하다 할 때 유자인데 요거 뭐 했어? 말장난한 거지. 우리가 유희라고 하고 말장난하는 걸. 뭐를 이용한 언어유희다? 이의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활용했다. 자, 되게 이 교언영색한 말에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한 거야. 교언영색은 되게 좀 말을 이렇게 막 좀 예쁘게 아첨하는 말을 교언영색이라고 하거든. 요 정도 사자성어는 좀 알아도.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였었어. 또 아첨을 해.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할 것이다.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곳이 모두 사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품을 순종치 못한 자들이구나. 요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천천히. 자, 인간의 성품이나 동물의 성품이나 서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건 다 하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니네가 악하면 나도 악한 거고, 너희가 착하면 너희가 못했으면 나도 못된 건데 뭐 그렇게 아첨할 필요 없어. 오상은 여기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어. 알겠지? 그래 이것도 역시나 유교적이지. 또 사강도 역시나 유교적이야. 너희들 유교적인 거 많이 배우고 있잖아. 그런데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품을 순종치 못한 자구나. 그래서 이 오품이라는 것도 역시 유교적이야. 이거 오륜이라고도 해. 삼강 오륜 할 때 이거 오륜이야. 삼강 오륜. 군신 유의. 많이 나오니까. 우리 오륜가도 최근에 배웠잖아. 기억나니? 오륜가 배웠어. 수능 특강에 나왔었잖아. 거기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가 유별해야 된다.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또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순종하지 못한 자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얘네들 다 범죄자라는 거야. 문신을 머리에 얼굴에 문신 왜 새겼겠어? 왜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대? 밧줄, 멋바늘, 도끼, 톱 등이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이거 처벌의 도구거든. 처벌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범죄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구나. 인간들이 아무리 그 삼강 오륜 이런 걸 떠들고 다녀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 이 형구가 처벌 도구. 이거 형법할 때 형이거든. 처벌하다 때 형자야. 구자가 이제 형구라고 하면 구자 도구 할 때 구자 알겠지? 처벌 도구. 요거 알겠지?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지지 않을 son가 하구나. 서리적인 표현이고 누가 낫다? 사람이랑 범이랑 따지면 범이 더 낫다라는 거야. 우리는 저런 처벌 도구를 잊지 않아도 그냥 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왔는데 니네는 아주 난리구나. 처벌 도구가 부족할 지경이야 니네는. 우리는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봐도 선가 영탄적인 표현이고 느낌표 있으니까.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구걸 같은 태폐스러운 어지러운 것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송사는 요거 소송. 결국 이거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다툼이 없는 거야. 호랑이 세계는. 호랑이에 둬야말로 광명정대 하지 않느냐. 결국 이것도 인간이랑 범 중에 누가 낫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막 법적으로 다투고 막 난리치고 이러지 않아.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전륜을 따라서 주어진 대로 먹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이 말이나 소, 인간에게 필요한 동물들. 이것은 노루나 사슴이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서리적인 거야. 그런데 그 태워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주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뿌리나 갈기마저 남기지 않다거나.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지. 비판하고 있어. 뭐를 비판해? 인간에게 도움을 준 동물까지 마구 학살해. 지들 필요하다고 써먹고서는 막 지들 또 필요에 의해서 다 죽이고 이래. 왜 비판하고 있어? 필요할 때만, 필요에 의해서만 취하고 뭐 하다는 거야?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양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고 또 다시 우리 먹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이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욕심이 과하지.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해. 그래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을 공평하게 하려면 너를 먹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적인 표현이지. 너 먹어야 되겠지. 풀어줘야 되겠니? 다 서리적인 표현이야. 무릇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갖는 것을 이거 도자가 절도할 때 도자야. 이렇게 훔칠 도자야. 절도할 때 도자야. 생명을 잔인하게 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고 하고 물질주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철을 죽이려고도 하니, 그러니까 입신양명에 대한 혹은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되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죽이기도 하니, 이러고도 어디 또다시 인륜의 도리를 논함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아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서리적인 표현이지. 잔인함, 부도덕성. 너희는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한다. 이게 뭐야? 이게 성리학이야. 성리학이야. 알겠지? 이와 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야.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한 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으로 노안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 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존재들인데,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펌하고 다 비슷비슷한 존재들인데 너희들은 걔네들을 착취하잖아. 인간들이지, 인간들. 어찌 천지간에 그 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큰 훔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이거 다 훔쳐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족속이야말로 요거 인간이지. 어찌 인이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인의를 해치는 놈들이 다 누구야? 인간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인이의 가장 큰 적으로 인간들이지.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우리가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도 않다. 인간의 욕심이지. 또한 호랑이가 말과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야.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뭐를 비유하는 거야? 실제로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살인이나 전쟁. 그래서 지금 비교하고 있지.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어? 호랑이와 인간을 비교하고 있지.
지난해 관중에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게 비교하면서 뭐도 들어주고 있어.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주고 있지.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은 것이 수만이요. 그 앞에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를 접어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을 할까? 이 춘추시대는 뭐가 많았던 시대야? 전쟁이 많았던 시기지. 전쟁이 많았던 시기야. 춘추시대는 덕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12차례나 되었고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30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리를 흐르고 엎어진 시체는 비유의 100만에 달했다. 시각적이고 이 잔혹성.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물을 알지 못하니 화물을 원망할 가득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하늘의 명령 운명적으로 운명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역시 뭐 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지.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에도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 서로 잡아먹고 전쟁하고 죽이고 욕심 가득하고 이것이고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시간이 여기까지 하자. 내일 이어서 좀 마무리할게. 알겠지? 호질 이어서 해보자. 그래서 어제 세속의 이해에도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타고난 바탕 하늘이 내려준 그냥 간단하게 쓸게. 천성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렇지? 하늘이 내려준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에. 약간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요 글을 쓴 사람은 성선설인 것 같아? 성악설인 것 같아? 성선설에 가까운 것 같지? 그치?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에 세속의 이해, 세상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 이익과 손해. 그래서 우리가 이해타산적이라고 하면 가서 프린트 해달라고 말씀드려. 호질 이거 하나 프린트 달라고 말씀드려. 우리 호질 프린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익과 손해.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해타산이라고 하지. 그렇지? 자, 병들지 않는다.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가죽의 아름다운 문양을 보면 그 문을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짤막한 병기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그 물을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유와 유준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칭찬하고 있지. 야, 나 가죽만 봐봐. 여기를 보면 뭐 마치 글자 쓴 것 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또 하루에 한 번 사냥해서 까마귀, 솔개, 청김머리, 말개미 등과 나누어 먹으니 그 이는 다 쓸 수 없는 것이요.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요 상은 누구 죽었을 때 상당했다라고 하지. 당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도 다 이루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자화자찬하고 있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인과 의가 있다는 거야. 괜찮지?
가진 호랑이의 특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영탄적 표현이고, 덫과 함정으로도 부족해 새 그물 노루 그물 노루 그물 새 그물 노루 그물 작은 물고기 그물 큰 물고기 그물 수레 그물 삼태 그물 열거하고 있고, 등을 만들었으니 이 열거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 인간들이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들이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야. 최초의 그물을 만든 자야말로 천하에 가장 큰 화를 끼쳤도다. 게다가 바늘이니 질, 창, 날 없는 창, 도끼, 세모난 창, 한길 여덟자 창, 뾰족한 창, 작은 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열거하고 있어. 생기고 포란 물건이 있어 터트리면 그 소리가 화악을 무너뜨릴 만해. 뜻하고 불 끼우는 음향을 내뿜으면 우레보다 더 광포하다. 이거 다 뭐를 나열하고 있어? 무기를 나열하고 있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 위한. 결국은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잔인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과 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두 파트가 바로 호랑이와 인간의 특성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것도 부족해. 그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보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교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대추씨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 길이는 한 치도 못 되는데 오징어 거품에 담긴 종행으로 치고 배더구나.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고, 오징어 거품에 담가. 이 오징어 거품이 뭐니? 먹물. 그래서 부드러운 털을 빨아서 악교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고 불러? 붓이라고 부르지? 대추씨만 하고 괜찮니? 종행으로 치고 배더구나. 요거를 우리 글자를 쓰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치고 벤다, 막 사람을 죽이는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 글로 사람 죽이는 거. 세웅이는 글로 사람을 죽이니? 악플 안다니? 악플 달면 안 돼, 알겠지? 막 우리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학원에 악플 달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휘어짐은 창과 같고 날카로움은 칼과 같고. 직유법 쓰고 있는데 곧 붓,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 글,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글 이런 것들이 뭐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무기라는 거야, 무기. 쓰고 있지, 직유법을 통해서. 갈라지면 극과 같고, 극도 무기야. 이렇게 너희 삼국지 읽어봤니? 삼국지 읽어보면 여포가 들고 다니는 무기가 방천화극이라고 하지. 그 무기야, 긴 무기야. 고듬은 화살 같고 팽팽왕은 활시 같다.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은유법이지. 이걸 무기라고 했지. 뭐를? 붓을. 붓은 병기다.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의 밤중에 곡할 지경이다.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 누가 있겠느냐. 서리적인 표현이고. 사실 인간이 제일 잔인하지, 그렇지? 보면 또 북학 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벌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하기를,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부 떨고 막 절하고 호랑이 앞에서.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재우게 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 상제, 옥환상제. 궁벽한 땅에 천한 신민은, 그러니까 옥황상제는 하늘이지, 하늘. 천상계에 있는 왕이야.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주 지금 공자에, 미안해, 이거 맹자다. 맹자를 인용하고 있고, 나쁜 사람이라도 잘 다시 다듬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옥황상제도 섬길 수 있어.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 나를 의미하는 거지. 이런 땅에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이 아래에 땅에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살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어. 그럼 엎드려가지고 지금 나는 그렇게 미약한 인간일 뿐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하고서 엎드려서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길래 뭐 일어나라든지 고개를 들라든지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전지적이라고 써주는 거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 뭐 혹은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거 다 맞는 선지지.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방이 밝아오는데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지.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갈러 나오다가 선생님 무슨 일로 아침 들판에다가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북각 선생은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 이건 무슨 얘기야? 나 하늘을 공경하기 때문에 혹은 땅을 숭상하기 때문에 나 절하고 있었던 거야.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역시 요거 써 있긴 하지만 뭐 시경을 인용하고 있고, 절하고 있던 그런 추한 모습을 변명하고, 이 변명은 솔직하지 못한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지. 위선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소설, 박지원의 소설은 끝이 나. 그래서 이런 위선을 떨고 겉과 속이 다른 양반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그런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